지금부터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2022년 12월에 대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분은 이상영 부총재보와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며 관련 팀장들도 배석하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이상영 부총재보입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결정 내용과 배경, 향후 정책 방향 등을 수록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분기마다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선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하여 금년 10월과 11월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그 배경, 금융중개지원대출 운영 상황, 각종 시장 안정화 정책 등에 대해 충실히 기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통화위원회가 향후 정책 운영에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주요 고려사항 4가지로 첫째, 물가 상승률 높은 수준 지속, 둘째, 성장 하방 압력 확대, 셋째, 미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파급 영향, 넷째, 단기자금 및 신용채권 시장 불안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참고 박스를 통해 4가지 이슈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국내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의 불안과 관련하여 동불안의 파급 과정을 되짚어보고 정부 및 한국은행의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금융시장 상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글로벌 미 달러와 유동성 축소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국내 경제주체의 외화자금 조달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흐름과 여건을 점검하고 향후 반도체 경기 및 거시경제적 영향을 전망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물가와 성장 간 상이한 흐름이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리스크 요인을 살펴보고 정책 운용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번 보고서에 수록된 참고박스의 주요 내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통화정책국장 홍경식입니다. 이번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은 이미 배포해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자리에서는 참고박스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단기금융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시장 불안이 파급된 과정을 살펴보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장안정대책 발표 이후 상황을 평가해 보았습니다. 은행채, 공사채 발행 확대로 신용증권시장의 수급 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9월 말 레고랜드 사태 후 신용 경계감이 한층 높아지면서 PF, CP 시장 불안이 CP 시장 전반과 RP 시장으로 파급되었습니다. 10월 들어서는 투자 심리 악화에 따른 유동성 저하가 여타 시장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공사채 및 은행채 발행 금리가 급등하고 초우량물 회사채도 시장에서 원활히 소화되지 않는 등 신용 채권 시장의 위축이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 시장 안정 대책 등에 힘입어 경색 국면에서는 벗어났으나 CP 시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높은 신용 경계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CP 신용증권 채권 시장은 시장 안정 대책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면서 안정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 연말 자금 수급 악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면서 필요시 적절한 시장 안정화 대책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국제금융시장과 국내 경제 주체의 외화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긴축 등으로 최근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은 감소하였습니다. 이러한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는 미국 국채시장, 글로벌 은행의 신용공급, 신흥국 투자자금 유출입 등을 통해 국제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선 미 국채시장에서의 유동성 악화는 은행의 달러화 자금 중개 기능을 저하시키고 여계 부분의 달러 자금 조달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은행의 달러화 신용 공급은 유럽은행을 중심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유럽은행은 달러화 자산 감소로 자금 조달 운용 상의 통화 불일치
직면해 있어 향후 수합 자금 시장 조달 비용 상승 등 외환 부문 충격에 따른 취약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아울러 미 달러화 유동성 감소는 신흥국에 대한 자금 유입을 감소시키거나 자금 유출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감소는 글로벌 은행 간 신용 공급 축소, 기업의 외화 채권 발행 위축 등을 통해 국내 외화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은행 및 비은행 부문을 통한 국내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어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미 연준의 양적 긴축 지속과 함께 글로벌 미 달러화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될 경우 국내 외화 자금 조달 여건 역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반도체 경기 여건 및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고인플레이션 지속, 금리 상승 등으로 IT 제품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하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화는 국내 반도체 재고 확대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도체 수요는 주요국의 통화 긴축,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당분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크게 늘어난 반도체 재고도 생산 조정 및 가격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 경기의 회복을 제약할 전망입니다. 향후 반도체 경기는 IT 수요 둔화로 하강을 지속하다가 내년 하반기에는 글로벌 경기가 개선되면서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이 글로벌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남아 있어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입니다. 반도체 경기의 하강은 당분간 우리 수출, 설비 투자, 생산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특히 내년 중 반도체 수출이 단가 하락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반도체 부문의 성장 기여도 역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장과 물가의 주요 리스크를 점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우선 물가 상방 압력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해 보면 최근 물가 오름세가 다소 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의 물가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주체들의 높아진 물가 인식이 임금 등을 매개로 물가 오름세를 지속시킬 수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한편 성장 측면에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로 향후 성장 하방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외 경기의 동조화가 강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 둔화 폭이 커질 경우 국내 경제의 성장세 위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그간 누중된 부채와 높아진 자산 가격으로 인해 통화정책 긴축의 효과가 예상보다 커질 소지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통화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것이 중장기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참고박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9페이지 상단에 증권사 CP랑 PF, ABCP 차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정부나 하느니 메이 프로그램을 발표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는데 왜 아직도 어려운지 궁금하고요. 현재 차환이 안 돼서 디폴트 되거나 기타 다른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CP 금리가 며칠째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지난달 말 발표한 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봐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CP 시장이 통정거래도 많아서 깜깜이 시장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래들을 살피지 않은 채 좀 겉으로 보이는 CP 금리만 보고서 단기 금융시장을 판단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견 부탁드립니다. CP 금리가 이제 5% 중반에서 상승세를 멈추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대책의 저희가 보기에는 그간의 어떤 정부와 한국은행의 안정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금리만 보는 건 아니고요. 거기에 실제로 발행하고 있는 세부 내역들을 저희도 살펴보고 있고 또 금융당국도 세세하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전히 이제 CP 시장인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10월달 이제 정부와 한국은행 이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저희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단기 금융시장이나 우량 회사채 시장 쪽으로는 그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그리고 우량 회사채, 공사채 등은 최근 이제 발행이 종전보다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비우량 ABCP라든지 비우량 CP 그쪽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이제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제 금융시장 대책의 효과와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이제 지금 연말도 다가오고 있어서 어제 보도도 일부 있었지만 RP 매입을 다음 주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최근 단기 금융시장 상황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분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적지 않고, 또 연말에는 금융권 간 자금 이동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금 운용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데, 이에 대응해서 한국은행은 단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RP 매입 규모를 10월 말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는 6조 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필요하다면 이보다 규모를 조금 더 확대하고 만기도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지난주에는 14일물을 했지만 1개월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횟수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한 두세 차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서울경제 조지원 기자입니다. 저도 두 가지 질문 크게 하고 싶은데, 최근 미국에서 이제 주요 IB CEO들이 경기 침체 우려하고 국내에서 이제 KDI도 경기 둔화 가능성 언급하고 있는데, 지난달 금통위 이후로 이제 2주 동안 경기 하방 압력이 그때보다 더 커졌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 이 보고서를 오늘 보면은 이 미연준의 최종 금리나 성장률, 물가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제 지적이 나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 금리를 이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고 보다가 경기가 급격히 악화돼서 다시 내리는 경우랑 금리를 올리지 않고 상황을 보면서 대응하다가 실기하는 경우 중에 어떤 리스크가 더 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 질문은, 최근 이제 3호 발행 은행채를 적격담보증권 대상으로 포함한 안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궁금하고, 이게 보면은 3호 발행도 은행채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또 딴 데서는 이게 자유롭게 유통돼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이게 포함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은행채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하순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적격담보 대상 증권을 은행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공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은행채가 아닌 금방 말씀하신 3호 방식으로 발행하는 은행채도 적격 담보에 해당하느냐는 어떤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지금 현재 하는법상 대출과 담보 운용 관련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한국은행법의 어떤 취지라든지 등에 부합하는지 그런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떤 경기와 관련한 어떤 불확실성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최근에 요즘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일부 IB가 세계 경제, 우리 경제 전망을 이제 상당히 좀 낮게 보는 그런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는 그만큼 내년 중에 우리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 요인이 큰 거 아니냐, 리스크 요인과 더불어서 불확실성 요인이 큰 걸 아니냐라는 걸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전망을 발표한 게 한 12여 전인데, 그때 한국은행은 그러한 어떤 리스크 요인들, 불확실성 요인들을
다 충분히 인식하고 짚어봤고요. 현재로서는 그러한 상하방 어떤 리스크 요인을 중립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뭐 전망을 뭐 그렇게 수정하거나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고 향후에 어떤 그런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 정확하게 제가 그 질문을 이해를 못했었는데, 금리를 올리고 금리를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경우와 이게 그대로 지켜보다가 오히려 물가 대응에 실기하는 경우 중에 어떤 게 리스크가 더 큰지. 근데 이제 금리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그 지난번 11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통위원들께서 생각하시는 최종 금리 수준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 수준은 이제 제 기억으로는 세 분이 3.5, 한 분이 3.25, 두 분이 3.5에서 3.75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3.5 최종 금리 수준이 3.5라고 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의 횟수가 이제 한 번 정도 남아 있는 건데요. 뭐 그간의 어떤 금리 인상이 빠르게 이제 진행되었기 때문에 어떤 긴축의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내년 중에 어느 정도 이제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여전히 이제 물가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당분간은 그런 어떤 금통위원들의 어떤 예상대로 금리 인상 기조를 조금 더 금리 인상 기조를 당분간은 이어가는 게 뭐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데일리 이윤아 기자인데요. 아까 그 사모은행채 관련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덧붙여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한은에서는 그 사모은행채가 지금 이제 발행이 되는 만큼 그게 뭐 회계 연도가 어떻게 될지 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지와 또 이게 공정거래법상에 그런 것도 걸려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미 한은에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그 사모은행채를 적격담보 대상 증권에 포함을 시킬지를 이달 안으로 결정을 하실 예정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회계 처리 문제나 공정법 이슈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이제 한국은행이 아니라 금융당국 쪽에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사모은행채가 사모방식으로 발행되는 은행채가 어떤 한은법의 관련 규정이나 한은법의 어떤 취지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결정할 거고요. 가급적이면 금년 중으로, 금년 내에,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한겨레 이재현인데요. 오늘 9페이지 하단에 보면 이제 어떤 과도한 리스크 추구 행위에 대해서 이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좀 유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 아까 이제 비유량채, ABCP 이쪽은 아직도 어렵다고 하니까 최근에도 이제 비유량채에 대한 지원 언급이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떤 금융시장 상황이,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 항상 저희가 이제 고민하는 게 언제 얼마만한 강도로 우리가 대책을 집행을 하고, 수립을 하고 집행을 하고, 그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들어갈 건지, 그리고 얼마나 할 건지.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빨리, 너무 대규모로 하게 되면 항상 저희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한 이제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그리고 너무 늦게, 너무 작게 하게 된다 그러면 반대로 어떤 불안을 오히려 더 확산시켜서 조기에 이게 불안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적어놓은 취지는 아마 그런 취지라고 뭐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도덕적 해임 문제나 금융시장 불안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강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적은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저 연합인포맥스의 오진우 기자입니다. 총재님께서 최근에 경기 상황에 따른 통화 정책의 재조정이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통해서 하셨는데 이번에 나온 통신 보고서를 보면 물가가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우선 전제돼야지 경기 상황을 좀 고려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한은의 내년도 통화정책 관련된 입장은 어쨌든 성장과 물가 두 가지 중에는 무조건 물가 안정이 우선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사모발행 은행채의 적격담보 문제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건지 그거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CP 관련해서 그 금리 수준이 어떤 그 민평금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과도하게 괴리돼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고 통장매매 지적도 제기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이 어떤 모니터링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총재님 말씀과 관련해서는 제가 총재님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이제 적절치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통신 보고서 상에서 밝힌 내용은 현재로서는 이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지만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호 은행채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검토 중이고 조금 더 결과를 좀 기다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CP 금리, 통정 매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CP 금리는 이제 어느 정도 현실화가 돼서 지금 뭐 민평 금리에 뭐 상당히 뭐 중간 정도에 도달한 수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아마 기자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게 발행사마다 CP를 발행하는 회사마다 상당히 편차가 발행 금리의 편차가 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CP 금리 한 금리 가지고 그런 여러 다른 발행사마다 다른 어떤 금리 하고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 CP 시장 상황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발행사마다 발행 금리가 최소 뭐 1% 이상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CP 금리의 지금 뭐 민평이나 최종 호가의 대표 금리로서 이 역할이 좀 약화된 데서 그렇게 기인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통정매매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통신보고서 전반을 보면은 물가를 우선시한다고 하면서도 이제 성장 하방이나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커진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최종금리 3.5보다 좀 더 낮아져야 된다고 보시는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하고요. 총재님께서 최근에 부동산도 통화정책을 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톤을 좀 낮춘 것은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할까요? 예.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것은 현재 경제 전망상으로 맞습니다. 조사국 전망에서 물가는 0.1%포인트 낮췄고 경제 성장은 뭐 2% 초반에서 1.7로 낮췄으니까요. 하지만 이 보고서에도 있고 저번 통화정책 방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물가가 약간 낮아졌다 하더라도 여전히 목표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물가가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는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증거가 확인될 때까지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것이
물가의 보다 중점을 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최종 금리가 3.5보다 낮아지거나 뭐 향후에 낮아진다는 것은 좀 너무 좀 섣부른 현 시점에서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저번 통화정책 방향 이후에 변화 상황에 큰 변화가 없고 또 다음 주 FOMC 회의나 연말에 또 이때 국내외 금융 시장 상황도 외환 시장 상황도 같이 좀 보고 나서 이제 1월에 결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금통위원들께서 좀 앞서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 말씀하셨는데 부동산의 연착륙을 바라는 것은 뭐 모든 정책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 위반자들의 뭐 당연한 마음일 겁니다. 항상 경착륙을 바라는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부동산 자체를 한국은행은 뭐 정책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잘 아시다시피 법에 그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이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 문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 강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 원론적인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이대리 최정인데요.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 아까 국장님이 마지막에 브리핑할 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금리를 인상하는 것보다 좀 과도하게 긴축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해요. 하나만 더 여쭤보면 네. 아까 사모사채 관련해서 그럼 적격 담보 증권으로 인정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계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인상하는 시점마다 이게 영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립금리 수준 이하에 있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수 있고요. 중립 수준 중간쯤 가면은 뭐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수준일 텐데 지금은 뭐 총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 3.25%라는 것이 중립금리 범위의 상단 내지는 그거보다 약간 윗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는 똑같이 25bp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우리가 뭐 성장,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선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비선형으로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계량 분석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너무나 명확하게 당연한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미국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중립금리의 상당 부분 높은데 그 높은 게 유지를 하니까는 결국 미국 국채 시장에서도 유동성이 좀 뭐 고갈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뭐 속도 조절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CPI도 좀 둔화되고 그런 면에서 금리가 25bp 똑같이 올린다 하더라도 낮은 수준에서 올리는 거하고 어느 정도 높아진 수준에서 55bp 올리는 거하고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모사채 관련해서는 사모은행채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거는 이제 최근에 어떤 자금시장 불안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금융시장 불안, 특히 이제 단기자금시장이나 회사채 시장 유동성 경색부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보다 원활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데 대해서 이러한 어떤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고 통화정책 파급 경로를 회복시키는 그런 대책은 계속 꾸준히 추진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취지에서 아까 이제 제가 한국은행이 RP 매입을 연말까지 좀 한시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한 거고요. 사모사채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런 대책의 인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보다는 금융당국이나 감독당국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보다는 이제 담보로서의 어떤 적격 여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부총재보님 설명이랑 국장님 설명을 좀 듣다 보면 아까 부총재보께서 3.5%는 한 번 인상이다. 근데 당분간 인상 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해주셔서요. 금통위에서는 여러분들이 3.25, 3.5, 3.75 이런 식으로 그 총재님이 말씀해 주셔서 공개를 하셨지만 지금 집행부가 보는 기준금리 최종금리 수준은 지금 혹시 3.75 이상이 아닌가 싶은 뉘앙스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러면 저희가 잘못 설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네요. 네. 네, 머니투데이 유효순 기자입니다.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고 주요 언론에서도 이 보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한은에서는 계속 경기 둔화 우려만을 언급을 하셔서요. 혹시 우리나라도 이런 주요국 영향을 받아서 내년 경기 침체 수준까지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한 좀 판단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 지난 전망 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까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국내 경기도 좀 둔화 흐름을 계속 이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요국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그 성장률 수치 자체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예측기관에서 한 0%대,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상당수 예측기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연간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국내 기관 국내 경제 이제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예측기관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한 1%대 평균 수준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희 성장률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지만 그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런 침체 확률이 낮은 걸로 보는 것이 좀 일반적인 견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향후에 이제 실제 성장 흐름, 아까 부총재보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지금 대외 요인의 전개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이제 국내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금융 여건 변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파급될지 그런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좀 계속 좀 지켜보고 점검해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까 뉴시스 윤한영 기자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RP 매입을 연말까지 확대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 나온 대책 6조랑 2조 5천억 그 매입하는 거랑 별도로 실시하시는 건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두 번째 매입에서 수요 예측을 미달했는데 이거 미달에도 불구하고 이게 계속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10월달에 발표할 때 RP 매입을 6조 원 정도, 단기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RP 매입을 6조 원 정도 예상한다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이제 지난 이번 주 월요일 날 이제 입찰을 해서 14인물로 2.6조 원이 낙찰이 됐는데요. 이 2.6조 원을 포함해서 6조 원보다 조금 더 큰 규모로 RP 매입을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만기도 조금 더 확대를 연말을 넘길 수 있도록 만기도 좀 늘리고, 그리고 횟수도 조금 더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연말 어떤 요인, 그리고 지금 잠재된 어떤 단기금융시장의 리스크 요인,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미달 관련해서는 만기가 이제 조금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연말에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수요도 좀 더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RP 낙찰이 될지는 좀 실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까 질문 드린 것 좀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데 그 CP 시장의 이상 매매 관련해서 그 개별 기업별로 금리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모니터링할 계획은 특별히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기업별 차이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준금리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거래되는 물량도 상당히 많은 걸로 나오고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모니터링할 계획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하는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건지 두 개 중에 하나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기준금리보다 낮게 매매되는 그런 걸 이야기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A1 CP 같은 경우에 제가 아는 한 CP 금리가 4.7에서 6% 초반까지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실제 CP 금리로 찍히는 금리는 5% 중반으로 찍히니까 그런 굉장히 넓은 발행 금리가 굉장히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CP 발행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좀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런 통정 매매와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어떤 권한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만약에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뭐 그런 게 발견이 된다 그러면 감독 당국에 건의를 할 수 있겠지만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는 할 계획은 없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